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혼내는데 성질이 불이었던 우관롱은 매우 폭력적이어서 자기 앞을 막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두들겨 팼습니다. 아이, 꺼져. 내 앞에서 꺼지라고. 어디다 훈계질이야.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게 지내던 관롱은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해 집에 있기 싫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 나오던 중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잡힌 우관롱과 친구들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관롱은 1977년 여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000년 초 관롱은 출소에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도 싸움 잘하기로 소문나 있던 그는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출소하면 찾아오라고 할 정도였는데, 얼마 후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왜, 방야? 你是우관롱啊? 예, 그런데요. 근래 형님이 좀 무지하고 하시는데 타지? 절요? 형님, 말씀하신 놈 데려왔습니다요. 관롱이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자, 왜 그래? 아이, 교도소 좀지 장바오한테 연락받고 자네 찾느라 애먹었다네. 왜, 무슨 일인데요? 아이, 다름이 아니라 교도소 출신에 가진 돈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힘들지. 혹시 내 밑에서 일 좀 하지 않겠나? 네, 장바오 체면을 봐서 부수는 두둑히 주겠네. 뭐 어떤 일 하면 됩니까? 뭐 별건 아니고, 이번이야 건설 현장에서 공사 못하게 막는 그 주민들이 있거든. 그것들 좀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어때? 뭐 그런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요. 그래. 그럼 바로 시작하지. 야, 가서 워터들하고 그래. 부르셨습니까, 형님? 이게 새로 들어온 친구니까 진성축구 데리고 와서 좀 풀어놔봐. 이 사냥개 같이. 어떻게 정리하나 한번 지켜보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현장에 도착한 관롱은 쇠파이프를 들고 철거를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당장 안 꺼져 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야! 말 안 들려? 그날 저녁 피투성이가 된 주민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현장을 말끔히 처리한 관롱은 두목의 인정을 받으며 수고비로 상당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에이! 놔, 너도. 형이 주는 상이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관롱은 돈다발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나 많이 주신단 말입니까? 자네 솜씨가 좋은데 계속해서 내 밑에서 일 좀 해보는 건 어떤가? 순간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던 차에 적성에도 맞고 보수도 좋은 이런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롱은 왕관청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얼마 후 관청은 우관롱이 시키는 일을 잘 처리하고 믿음이 가자 그동안 귀찮았던 당 간부들이며 경찰관 등을 접대하는 자리에 관롱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뭐야, 새로 들어온 술상무인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시게 됐으니까요. 처리 못하시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래. 몸이 아주 좋구만, 그래. 관농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리고 이건 큰형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무슨 이런 걸 보내고 그러나. 당시 인민폐는 화폐 가치가 없어 화폐 가치가 높은 홍콩 달러를 뇌물로 줬는데 홍콩 달러는 부피도 적고 휴대하기 편해 고위 관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 후 관료들과도 친분이 쌓이고 자신을 따르는 동생들이 생기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관농은 야, 수마! 부르셨습니까, 형님? 혹시 말이다. 아니다. 말씀해보시오, 형님. 너 혹시 형이 독립해서 나가면 형 따라나올 자신 있냐? 형님이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관농은 돈도 쉽게 벌고 독립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큰형님을 배신해 용역회사를 차려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직에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동생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2003년 정부에서는 대단히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노후된 도시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구단지가 워낙 많고 거주 인구가 많아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총괄 책임을 맡게 된 조용량은 그래. 현재 얼마나 위조했나? 5%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철거 시작이 코앞인데 그거밖에 못 쫓아냈단 말이야? 그놈들이 통 말을 들어보게 하지 말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야? 깡패를 데려다 두들겨 패든 군인들을 데려다 끄집어내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한참을 고심하던 직원이 입을 열며 그때 용역회사는 동생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용량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맞다. 에이, 관농해.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뭐 좀 상의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관농은 용량의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부르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저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예, 그래 어서 와. 저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단히 택지개발 분양 사업을 하는데 이즘의 문제라 골치를 앓고 있지 뭔가. 자네가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던데. 에이, 과찬 말씀이다요. 하차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요? 이 동생들하고 그냥 조그만 구멍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쇼. 그러지 말고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부탁 한번 하세. 관농은 못 이기는 척하며 용량의 부탁을 받아주었는데 그러면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한다. 우리는 신용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을 어기면 부모 자식이라도 그냥 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섭게 왜 그러나. 돈 걱정은 마시고 일처리만 확실히 부탁합시다. 당시 용량은 철거 작업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어 상관에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어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만약 관농을 이용하면 손쉽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 전에 부탁하신 거 다 처리했습니다요. 네? 뭐라고? 이 벌써 다 내쫓았다고? 실화야. 우리 직원이 수개월 매달려도 해결 못한 거 이거 며칠 만에 다 끝났다는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형님. 용량은 관농 덕분에 지정된 날짜에 맞춰 철거를 시작했고 상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관농은 용량을 불렀는데 왔어. 야, 아주 마음에 든다. 야, 앞으로 쭉 나하고 같이 살아보자. 자, 이건 그때 약속했던 전. 용량은 관농과 함께 철거 사업에서 실적을 올리자 택지 개발지구 건설업체 입찰에 관한 업무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 기계 소리가 요란하던 어느 날 용량은 우관농을 불렀는데 이제 형이 택지 개발지구 공사업체 입찰권도 총괄하게 됐거든.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 자네 덕분이 아닌가. 그건 그렇고 이제 자네하고 나하고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어. 어떻게 말입니까? 공사업체 선정할 때 입찰하잖아. 그거에 너한테 다 몰아줄 테니까 수익금의 절반은 나한테 가져오라고. 어때? 그 많은 공사 입찰권을 저한테 주신단 말입니까? 아마 항저우시내 택지개발 공사권 다 합치면 수조 원에 다를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그거 너하고 나하고 먹자 이거야. 싸그리 말이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요? 형이 그런 것도 처리 못할까 봐. 걱정 마.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관농은 용량의 일반적인 지원으로 항저우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한 개발 시행권 36개의 입찰을 따내며 2014년 당시 돈으로 총 40억 위안, 한화로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건설업체들은 항저우에 있는 강 이름인 첸탄강 이남의 입찰권은 포기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용량은 관농에게 받은 돈으로 다시 고위층에 상납해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쉬제가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사장으로 통하게 된 관농은 200억 건이 넘는 입찰권을 모두 독식했고 그의 돈을 먹지 않은 관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 오히려 관농이 시청 간부를 혼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냐고. 얼마 전하고 말이 다르잖아. 입찰권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는데? 나머지 업체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다 누구 하나 당해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조사 나온다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다른 업체 먹고 살게 내버려 두고 큰 거나 가져가지 그래. 야, 이 양반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당석이한테 말해놨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붙들어 마시고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오. 예? 저기
입찰권을 따내자 철거 사업보다는 건설 쪽의 수익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관농은 토목공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일자무식에 건설 쪽의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는 현아, 이 주택건설하고 토목공사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야? 너 나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토목의 지식이 있어야. 확 그냥 이씨. 자 봐. 토목이라는 게 별거 있어? 흙 쌓았지. 그 위에 돌 쌓았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야 그렇습니다만. 2010년이 넘어서면서 중국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벌어들인 돈으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장기 계획과 함께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항저우시는 반장구 토목공사 입찰을 공고했는데 뭐야? 어떤 놈이 우리보다 입찰가를 좋게 쓴 거야? 빨리 찾아봐. 그놈 멱살을 잡고 끌고 오란 말이야. 야, 화풍이 들어가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너 지금 당장 가서 그 입찰한 놈 손 좀 보고 와.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화풍은 란타호텔 입구에서 입찰업체 사장 청산양을 찾아내 입찰가를 올리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천 사장은 화풍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화가 난 화풍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천 사장을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천 사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구경꾼들이 병원에 신고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천성량은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항저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경쟁자가 없어진 관농은 레인보우 고속도로 사업과 철도, 터널 공사를 따내 그의 토목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2013년 7월) 항저우 빈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공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북방건설이란 회사가 입찰권을 따내자 뭐야? 내가 다 마련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가서 북방건설 사장님 잡아. 그놈의 사지를 못쓰게 불구로 만들어놔야 입찰권을 내놓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때 그 천사장한테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 열어가! 알겠습니다 형님. 비투성이가 되어 관농 앞에 끌려온 북방건설 사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한다는 약속을 받고 회사를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일단 생명을 부지하고 탈출한 그는 비밀리에 북경 감찰부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공안 감찰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우관농과 일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동선을 파악한 공안은 2018년 5월 500명의 경찰과 100여 명의 공안을 항저우로 투입해 항저우 공안국 서기 주웨이징과 빈장구 부서기 왕선페이를 포함한 부패한 공무원 29명을 체포했고 우관농과 그의 부하 33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오전 저장성 진화중급 인민법원은 우관농과 66명의 조직원들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우관농과 그의 오른팔 대국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개인 재산을 몰수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25년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